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이 자료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코스피 전망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노무라는 올해 안에 7,500에서 8,000의 코스피, 골드만삭스는 8,000,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28년 3월 7,500에서 8,500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투자은행들이 전부 한국 시장을 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6,9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 기관들은 최소 8,00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이 왜 한국을 사고 있냐? 그 이유가 있죠. 오늘 영상 그 이유 중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엔비디아가 먼저 한국 기업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수혜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직접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을 찾아와서 800V 직류 인프라 설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력 설비에서 끝나지 않아요. 광통신과 광반도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왜 800V가 필요한지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요, 54V의 전기를 직류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망에서 들어오는 이 수만 볼트의 교류 전기를 변압기를 통해서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과정에서 수차례 거쳐서 서버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열로 에너지가 날아가게 되죠.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이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분석에 따르면 54V 직류 방식으로 렉 한 기당 1메가와트를 공급하려면 구리버스만만 200kg가 필요하고 1기가와트시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구리 소요량은 20만 kg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20만 kg, 이거 단순히 계산하면 20kg짜리 쌀포대가 1만 개 수준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하나에 구리 전선만 이 무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이걸 800V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기존의 415V 교류 배전 대비 같은 굵기의 전선으로 85% 더 많은 전력을 전송할 수 있고 구리 사용량을 45%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효율은 5%가 향상되고 기가와트 규모 시설의 총 소요 비용은 30%가 절감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선으로 85%더 전력을 많이 보내고 비용은 30%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티브가 엔비디아와 협력해 800V 직류 기반 차세대 전력 아키텍처 설계를 완성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2026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26년 하반기 진짜 불과 몇 달 뒤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800V 고전압 직류 설계와 액체 냉각 시스템을 결합해 전력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언, 르네사스, 폭스콘, 버티브, 슈나이더 글로벌 전력 장비 기업들이 전부 엔비디아 800V 생태계 안에 빠르고 신속하게 합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화 시점이 확정이 됐다라는 건요, 지금부터 전력 인프라의 교체 발주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혜 기업들의 주수가 터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죠. 게다가 800V 직류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병목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전송 속도인데요. 현재 AI 서버 수천 대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기존의 이 구리선으로는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뚫렸는데 길이 막혀서 차가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젠슨 왕이 GTC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광반도체와 CPU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통신, 그리고 그 광통신 모듈을 GPU 칩 안에 직접 통합하는 CPU 기술, 이게 800V 직류와 함께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표준으로 밀고 있는 두 번째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뉴스가 방금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실리콘 포토닉스 파운드리 수주에 성공을 했고 26년 하반기 본격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TSMC도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같은 시점에 스펙트럼 X 이더넷 스위치를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TSMC가 동시에 광통신 칩 양산을 시작하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가 설계하는 AI 인프라 표준은 두 가지입니다.
전력은 800V 직류, 데이터는 광통신.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LS는 초고압에서 배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직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센터 안팎의 종합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이미 시장의 판도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시장의 판도를 흔들 준비가 됐다. LS 일렉트릭이 직접 한 말이죠. 게다가 효성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반도체 변압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엔비디아가 요구한 800V 직류 환경에서 기존의 복잡한 변환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이 반도체 변압기, 기존 기계식 변압기가 아니라 전력 반도체를 활용해 변압기와 전력 변화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장비입니다. 이 제품은 800V 직류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효성이 이걸 개발하고 있다는 건 다음 세대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력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왜 엔비디아가 딱 하필 한국 기업을 찾아온 거냐? 그 전에 먼저 이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방금 나온 기사 제목인데요. AI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다. 미국 빅3 클라우드 잔고가 1,500조 원을 넘어섰다 라는 내용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회사의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놓은 물량이 1,500조 원 어치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MI 시니어 디렉터는 AI 인프라 투자는 일시적인 급증이 아니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흐름이고 24년에서 28년 AI 자본 지출은 연평균 38%씩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연평균 38% 성장, 1,500조 원짜리 잔고가 매년 38%씩 불어나는 거죠. 이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이냐? 딱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기술력입니다. 765kV 초고압 변압기 제작 가능국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미국, 독일, 한국 이 정도죠. 근데 미국은 30년 공백으로 기술 인력이 사라졌고 독일은 납기가 너무 깁니다. 한국만 지금 당장 만들어서 빠르게 납품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납기인데요. 미국에서 변압기를 주문하면요 3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주잔고 1,500조 원을 소화하려면 지금 당장 전력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죠. 그래서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800V 직류 전환 교체 수요입니다. 기존 54V 교류 방식으로 설계된 변압기, 배전반, 차단기, 전선 전체가 새 규격에 맞게 교체돼야 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동시에 교체 수요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1,500조 원짜리 잔고를 소화하면서 동시에 800V 전환까지 진행해야 하는 빅테크 입장에서 공급자가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펙스 예상치 $250를 더 쓰게 된 이유가 부품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전력 인프라예요.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폭발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 공급자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 8천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 들어가냐?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는 데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그 GPU를 돌리려면 결국에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력이 부족하니까 인프라를 새로 짓죠. 그런데 기존의 54V 교류 방식으로는 그 전력을 전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800V 직류 표준을 만들었죠. 그 표준을 맞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가 엔비디아, 그리고 800V 직류 표준 한국 전력 기업, 이 연결고리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을 직접 찾아온 게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종목 4가지를 공개해 볼 텐데 먼저 오늘 영상의 대장 추천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다가 최근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정도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241선의 돌파까지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 증권사 리포트나 경제 뉴스에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이렇게 댓글로 구독이라고 하나만 남겨주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이번에도 장 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 종목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수익률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설문 이 댓글에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20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필요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 이 종목들로 계좌를 불려나가는 투자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S 마린솔루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이제 800V 직류 시대가 오면 전력 인프라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을 해상 풍력이나 원전으로 생각하면 육지까지 전달하는 이 해적 케이블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LS 마린솔루션은 그 해적 케이블을 바다 밑에 깔아주는 국내 1위 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오늘 영상 내용과 연결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력 설비 모멘텀입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발주가 올해 상반기 예정되어 있고 전 세계 해상풍력 확산으로 해적 케이블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세계 탑5 HVDC 전용 포설선 건조 중이고 모 회사 LS 전선이 케이블을 공급하면 LS 마린솔루션이 시공을 담당하는 자동 연동 구조입니다. 실제로 해상풍력단지 해적 케이블 시공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2,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4%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섭이 관련해서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광통신의 모멘텀도 있는 종목인데요. 아시아 최대 포설선이 HVDC 해적 케이블과 동시에 포설할 수 있는 고사양 장비를 탑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광통신을 AI 인프라 핵심 기술로 선언을 했고 삼성전자가 실리콘 포토닉스를 2026년 하반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이 해적 케이블의 광 케이블의 수요도 폭발하는 구조죠. 그래서 전력 설비와 광통신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발주가 나오면 전력 모멘텀이 터지고 삼성 실리콘 포토닉스 양산 뉴스가 나오면 광통신 모멘텀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뉴스가 나와도 LS 마린솔루션이 반응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LS 마린솔루션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직전에 이 고점, 이 저항을 받았던 이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해줬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개미털기가 이뤄지고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급등이 나와줄 것이라고요. 그래서 직전 거래일에 이렇게 상한가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차트를 더 크게 놓고 보면요. 이 종목의 신규 상장에 나왔던 이 전고점 부근, 이 전고점 부근 있죠? 이 부근을 선으로 쭉 이어보면요. 현재 그 지점까지도 돌파한 모습이요. 즉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이 매물까지도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매도 물량을 던질 개미들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와주고 이후 눌림목 구간 이런 반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재차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상장 때 있었던 이 고점 부근을 약간의 조정 나와줬을 때 매수 그리고 약간의 눌림목 잡아줬을 때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물량을 좀 확보해 두셨다가 이후에 나오는 급등, 신고가를 돌파하는 급등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나오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AD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즉 디자인하우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를 설계해주고 파운드리 제조까지 연결해주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뜬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습니다. AD테크놀로지가 미국의 뉴저지 소재 HPC 팹리스 케니테크놀로지스와 차세대 HPC용 SoC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력은 AD테크놀로지가 보유하고 있는 2나노 공정 기반 고성능 CPU인 ADP620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서 케니 테크놀로지스가 어떤 회사냐? 퀄컴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AI 추론 및 네트워킹 가속화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 출신 전문가들이 세운 회사가 AD 테크놀로지를 파트너로 선택한 거죠. 이 협력의 핵심 제품이 무엇이냐? 엣지 서버용 DPU로 차세대 지능형 무선 접속망인 AI 랜 시장을 겨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칩넷 간 연결 핵심인 인터포저 설계와 첨단 패키징 제조 공정 전반을 주도하는 턴키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과 연결고리가 여기 있는데, 엔비디아가 광통신과 CPU를 AI 인프라 핵심 기술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 CPU 구현을 위해서는요, 칩넷 기술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광통신 모듈과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려면 칩넷 간 초정밀 인터포저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AD 테크놀로지가 그 인터포저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도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반 ASIC 설계 서비스 역량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2나노 양산을 확대하고 실리콘 포토닉스를 공정을 시작하면 그 설계를 담당하는 AD 테크놀로지의 발주가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가트너에 따르면 칩넷 시장은 2023년 65억 달러에서 2028년 1480억 달러로 연평균 80% 성장률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자, 연평균 80%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그 칩넷 시장의 설계, 제조, 전 과정을 담당하는 턴키 기업입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관점은 역시나 직전에 이 고점 부근을 현재 돌파했죠. 돌파하게 되면서 이 부근을 현재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 매물대 안에서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 역시나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기회의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먹고 나올 종목이고, 그 다음에 조금 스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크게 먹고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물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가격 흐름을 집중하시면서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위너스 일렉인데요. 이 회사는 배선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콘센트로 대표되는 배선 기구와 빌트인 멀티 콘센트 및 통신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오늘 영상과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전력 설비 호황이 초고압 변압기와 중저압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초고압 변압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전기가 서버 하나하나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런 스위치나 콘센트, 배선기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위너스 일렉이 만드는 제품이 바로 그 마지막 배전 단계에 들어가는 제품들입니다. 여기에 추가 모멘텀이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800V 직류 전환 수혜 시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선언한 800V 직류 시대가 오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확대가 되는데, 위너스 일렉은 이 두 시장에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홈 시스템, 스마트 배선기구와 스마트 통신기기 공급하고 있어 IoT, 스마트 시티 확산 수혜도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800V 직류 시대에 선언을 하게 되면서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변압기에서 시작된 그 전기가 결국 데이터 센터 서버 하나하나까지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 그 배선기구를 만든 기업이 위너스 일렉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들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우리가 이 종목 좋은 거 알겠고 전망 좋고 실적 좋은 거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 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 하나 남겨드렸고, 이 고정 댓글에 있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가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주식 공부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 시작부터 장 끝날 때까지
시장의 이슈나 재료 그리고 당일 단타 관심 종목까지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일 주말 동안 올려드린 영상 속에서 제일 일렉트릭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 장인 5월 4일 이런 것처럼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제가 오전 9시에 종목으로 제일 일렉트릭 종목의 타점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 18,730원으로 시작해서 22,300원. 그래서 거의 21%가 조금 넘는 그런 급등이 나와줬는데 그 21% 중에서 19.45%를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바로 안내를 도와드린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역시나 5월 3일 영상을 통해서 퀄리타스 반도체 종목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5월 4일 제가 5월 4일 오전 9시 1분 관심 종목하면서 퀄리타스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5% 상승 중에 여러분들이 12.91%의 상승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4월 29일 날 말씀드려서 4월 30일에 매수할 수 있었던 LS 마린 솔루션 5월 4일에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바로 관심 종목 말씀드렸고 17.39% 상승 그리고 대원전선 역시도 11.76%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 오시면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대원전선 이렇게 검색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에서도 이 영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청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직접 그리고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타점까지도 같이 공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보고 계시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까지 그리고 타점 공유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입장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입장 방법은 역시나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여기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시고 나오는 설문조사 1분 정도만 참여하시면 바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이 공부방까지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독이라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추천주, 대장 종목까지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은 물론이고 오늘의 추천주가 무엇인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전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